폐기에 비읍시웃더라. 어제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정민 수사관이 준비한 모범 답안지 속 욕설 메모가 공개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비속어가 버젓이 적혀 있었고 김 수사관은 혼자 연습하다가 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와 진정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오늘은 이 청문회에서 드러난 건진법사 현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짚어보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르케TV 유존선 PD입니다. 혼자 썼다는 메모에까지 이런 비속어가 적혀 있다는 건 이 사건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조직적으로 준비된 대응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더 중요한 이유는 결국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관봉권 증거관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날짜의 흐름입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 2024년 12월 14일입니다. 불과 4월 뒤인 12월 17일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2025년 4월 4일 탄핵이 됐고 그달 4월에 검찰은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뒤늦게 8월 18일 KBS 보도로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날짜의 흐름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그리고 그 후 핵심 증거의 분실과 은폐, 이 모든 것이 조직적 대응 의혹을 키우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9월 5일 청문회에는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띠지 유실 경위, 보관 지시 여부, 감찰 착수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이 올해 4월 띠지 분실 사실을 알았지만 수사에 집중하자며 감찰을 보류했습니다. 이 말 진실일까요? 더욱 심각한 건 건진법사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면서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마지막에 이희동 차장검사가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발언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희동 검사가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리면 수사팀에서 김건희 씨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는 샤넬백 2개 그거를 추가로 입건해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관봉권 폐기와 비교하면 관봉권은 라벨즈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는 한 1000배의 용기가 필요한 사건이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열정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수사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1000배의 용기?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게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이 발언은 오히려 윗선 압력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돈다발을 찾아낸 공로를 인정해달라.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했다. 그러니 띠지 폐기권은 덮어달라는 전형적인 거래 또는 눈 감아달라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이희동 검사의 용기와 의지 발언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불과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거죠.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오히려 뭔가 숨기고 있구나라는 확신만 더해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검찰이 돈다발을 발견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했을 때 시민들은 이제 제대로 수사가 되겠구나 하고 안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핵심 단서인 띠지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증거가 이 시점에 분실된 것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 출처는 추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었나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김정민 수사관의 증언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관봉권 같은 현금 다발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비닐로 쌓여 있었는지 띠지가 감겨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더욱이 현금 다발은 반드시 돈을 세게 돼 있고 김 수사관 본인도 기계적으로 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접 돈을 세면서도 띠지와 비닐 상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시민들의 의구심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왜 수사관들은 모범 답안지를 준비했을까요? 첫째, 의도적 증거인멸에 대한 죄책감과 발각 불안 때문이겠죠. 둘째, 예측 불가능한 질문에 대비하려는 통제 욕구입니다. 셋째, 조직 내의 압력과 상급자 지시에 따른 집단적 합리화가 아닐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복적 답변은 추가 의혹을 피하려는 회피 전략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증언 불일치입니다. 지휘부는 보관 지시를 문서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이 서로 엇갈리면서 신빙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자기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기억이 안 나면 진짜 안 난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모범 답안지 같은 것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준비했을까요? 이게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니까 말을 맞춰야 했던 거 아닙니까? 현재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2025년 8월 21일 정식 수사로 전환해서 관련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구조라서 국민적 불신은 여전합니다. 여우가 닭장을 지키는 격이죠.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강력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RFID 기반 관리입니다. 정부가 이미 2005년부터 운영 중인 RFID 물품 관리 시스템을 압수물 관리에도 적용해 실시간 위치, 상태 추적과 접근 기록 자동 저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24시간 CCTV 관리입니다.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전면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영상은 외부 독립기관이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독립증거관리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검찰과 분리된 전담 조직을 설치해 다단계 승인제, 정기 외부 감사, 시민감시단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증거관리 실패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법위의 존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기존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켓TV 유존선 PD였습니다. 안녕.